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시장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력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결국에는 5,050포인트도 훌쩍 뛰어넘는 데 성공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070포인트를 넘어서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양 시장에서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증권에는 외국인 또한 매수로 돌아서면서 탄력이 더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이 개장되기 전에는 트럼프 관세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굉장히 견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왜 이렇게 시장이 강한지 마켓 A컷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컷은요, 트럼프와 그리고 HBM 사진을 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관세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진 않을까, 코스닥으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코스피가 또 다시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요, 결국에는 AI, 반도체, 그리고 그 중심에는 HBM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SNS를 통해서 관세와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요. 다음 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쪽을 보시게 되면 SNS에 올린 글을 저희가 캡처를 한 이 장면이고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게 된다면 한국산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해 7월 30일 합의를 했고 10월 19일에 한국에 방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자동차에만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목재까지도 25% 인상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 개장 전에 프리마켓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적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면서 완성차 기업들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건 이 발언의 뉘앙스였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25% 인상하겠다가 아니라요. 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발언 단계에 그쳤고 만약에 우리가 제정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것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고 15%로 다시금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는 봉합권까지 올라왔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대에 그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 통해 조금 더 현대차, 기아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25%가 다시금 부과되게 된다면 당연히 실적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15% 관세와 25% 관세일 때 총 관세 비용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를 표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완성차 같은 경우에 15% 관세였을 때는 5조 6천억 원가량인데 10%포인트가 늘어나게 된다면 9조 4천억 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자동차 부품 업체들 역시나 세금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면세 혜택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로 인해서 25% 관세에서는 10조 한 8천억 원가량의 관세 비용이 나가게 되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추가적인 부담 금액을 보게 됐을 때는 한 4조 3천억 원가량의 비용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올해 합산을 기준으로 25%가 유지가 된다면 한 18%가량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관세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 하지만 시장은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인상의 배경이 국회 비준 문제인데 정부가 대응한다면 15%로 원복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현재 정부에서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라던가 아니면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15% 원복 가능성이 크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전망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수익 추정에 대한 관세 비용을 미반영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증권사가 더 많았던 만큼 실행 가능성, 장기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요, 만약에 25%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최근 완성차의 상승 이유가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고 실적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자율주행, 플랫폼 가치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 측면에서 가치가 부여된 것이다. 그래서 펀더멘탈 측면에서
훼손된 게 거의 없다라고 평가하는 곳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했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6%까지 빠졌다가 현재 구간에는 대부분 회복을 해주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현대차가 흔들렸을 때 또 시장에서 주목받던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에 관련된 건데요. 이번 주에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하죠. 29일 날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오전 9시에 삼성이 10시에 이제 발표를 하고 실적과 HBM과 관련된 전략을 동시에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과연 실적 발표되고 나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또 회사 측에서 내놓을지 그 메시지를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전망치를 보게 된다면 삼성이 93조고 영업이익이 한 20조가량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31조, 영업이익 최대가 20조. 그러니까 매출액은 삼성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영업이익이 동일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 증권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HBM 부분에서 마진율을 굉장히 높게 뽑아내고 있기 때문인데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이번 실적을 발표하면서 HM 부분에서 과연 두 회사가 어떠한 힌트를 줄지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삼성이 과연 바짝 또 추격을 해서 역전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이닉스가 1위의 자리를 수성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회사의 대결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회사들이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 최근 이슈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AI 칩 수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전해졌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좀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차세대 AI 칩인 마이야 200에 HBM을 단독으로 공급한다라는 보도가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주요 클라우드 고객사와 함께 HBM의 공급 계약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위 자리를 더 공고히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옆쪽에 있는 건 마이야 200 AI 가속기의 그림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공급화를 다변화한다는 건 결국에는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고요. HBM의 구조적 성장이 지금 지속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조를 지금 전망을 유진투자증권이 영업이익 20조 1천억 원까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실적이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게 디램과 랜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회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HBM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진율을 고마진화할 수 있는 구조가 점점 더 탄탄하게 갖춰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이닉스는 확인을 해봤고요. 삼성전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삼성전자는요, 우선 결국에는 기술과 공급 이슈인데 어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엔비디아와 AMD의 HBM4에 대한 최종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 이게 초당 11.7GB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6월에 본격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을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과 수율에 있어서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HBM의 점유율을 보게 된다면 KB증권에서 예측을 한 건데요. 지난해는 한 16%였고 올해 30% 이상 2배가량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하이닉스의 독주 체제에서 삼성까지 함께하는 양강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HBM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디램과 랜드의 시장 규모, 세계적인 규모와 고정거래가의 증가 역시나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는 만큼 삼성전자가 랜드 그리고 디램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당분간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추이도 좀 체크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시장을 보게 된다면요. 트럼프 관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또다시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을 보게 된다면 반도체, 전력기계, 원자력, 결국에는 AI 시장 확대와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기업들, 통신까지도 AI 관련돼서 좀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행 관련된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 기대감 속에서도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시장은 트럼프가 또 한 번 물러서는
타코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AI 모멘텀을 안고 좋은 실적을 낼 것이다에 주목을 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역시나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켓데이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의 움직임 어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현재 시장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기습적인 관세 인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 오전장에 1% 안팎의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 코스피의 경우에는 2%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국내 증시 동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타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수를 상방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시장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5,000선을 하회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면서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5,061포인트 최고치를 경신해낸 모습이고요. 현재 코스피의 경우에는 5,05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 반도체주가 강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역시도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장 초반 1,081포인트 최고치를 경신해낸 이후에 변동성이 나오기는 했지만 다시금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1,079포인트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순매수를 취하고 있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기관의 매수세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4,300억 원 이상, 기관의 경우에는 3,500억 원 이상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1조 4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특히나 기관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취하면서 코스닥의 지수를 이끌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간 기관이 순매수한 이 물량은 5조 이상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고요. 그만큼 코스닥을 강하게 이끌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1조 2천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1,800억 원 순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HBM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AI 칩 마이아 200에 단독으로 HBM을 공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12단 HBM3E가 6개가 탑재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지난해 구글이 공개했던 이 TPU 칩에 삼성전자가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ASIC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주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SK하이닉스 신고가 경신하면서 현재 구간 7.2%대 급등을 이어가고 있고요. 테크윙도 7% 가까운 상승 탄력, YC캡은 6.2% 강세, DY도 오늘 신고가 경신하면서 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대 상승폭 확대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증권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5,000선에 다시 한번 복귀를 하면서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또 코스닥의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측에서 국내 주식의 비중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증권주에 대한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해외 주식에 대한 비중은 줄여서 환율 방어에 나서고 또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14.4%에서 14.9%로 비중을 확대한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주들 오늘 대부분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키움증권 9.6%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도 6.9%대 상승 탄력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4.6%, 하나금융지주 3.8%, 한국금융지주의 경우에도 2.6%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종목별 특징도 체크해 보시죠.
네, 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짚어보고요. 오늘의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 보시죠.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고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SK텔레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의 주가가 약 26년 만에 2000년 이후로 처음으로 최고치 경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통신주 성격을 넘어서 인공지능 AI 기업으로의 성장 스토리를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다라는 평가 속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는 배당의 조기 정상화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2025년에 SKT가 이제 해킹 관련 손실을 이유로 배당금을 대폭 축소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에 대한 정상화가 2027년쯤은 돼야 가능하다라는 당초 전망이 있었는데 올해 2026년에 배당금이 2024년 수준으로의 정상화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대규모 주식 매각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증권에서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시점을 앞당기세요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오늘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를 55,000원에서 8만 원으로 45%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통신 서비스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았는데 4분기에는 실적 부진 그리고 배당 미지급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이 부분은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고 이러한 주가의 악재가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평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낮은 기저로 올해는 다시금 높은 이익 성장을 예상을 했고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사업자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도 시장에서 기대하면서 실제로 AI 국가대표 모델의 사업자가 된다면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엔트로픽 거대 AI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엔트로픽의 매각 차익이 1조 5천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배당 조기 정상화, 주가 정상화에 시장이 베팅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주가는 장중에 7만 원 선을 또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흐름 함께 짚어보시죠. 통신주 안에서 SK텔레콤 현재도 12% 튀어오르면서 7만 원 선 돌파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경우에도 7%대 강세, KT도 4%대 강세로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고요. 통신 장비주도 흐름 양호합니다. RFHIC가 7% 이상 오르면서 41,000원 선 위에서 TMC도 7%대 상승하면서 15,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통신주 흐름 짚어보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신한지주 비롯해서 오늘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다시금 쓰는 흐름인데 실적 공개를 앞두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받아가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동맥에 적극적으로 합류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삼성과 신한금융 그리고 하나금융이 원화 코인 드림팀을 이제 꾸리기 위해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보도에 따르면요, 세 개사가 의기투합을 해서 국가대표급의 스테이블 코인 동맹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이뤄지는 즉시 컨소시엄 구성에 착수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협력 체제를 폐쇄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더 확대할 수 있다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더 참여하면 할수록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KB금융이나 삼성에서 현재 주거래 은행인 우리금융 등도 이러한 경쟁력이 커지는 향후 협력 대상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시장에서 읽고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휴대폰, 삼성 월렛을 갖고 있고 글로벌 제조와 유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고 또 삼성 SDS의 블록체인 관련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동맹이 함께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신한금융의 경우에도 해외 기반이 워낙에 탄탄하고 그룹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금융도 두나무 그리고 네이버 연합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업 안에서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준비금 운용 등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동맹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의 판도를 더 뒤흔들 수 있다라고 업계에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더 확장하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금융주들 신한지주나 하나금융 지주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함께 엮이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3에서 4%대 오름세 시현하고 있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도 연일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오늘도 3%대 추가 상승 28만 2,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NHN, KCP,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6에서 7%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 짚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열어볼까요? 네, 현대차 짚어봐야겠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또 관세 관련해서 또 발언을 내놓으면서 잘 나가던 자동차주가 급브레이크가 좀 밟혔습니다. 이미 25%로 합의를 해놓은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25%로 인상할 것이다 라면서 SNS에 글을 썼는데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취지의 글을 자신의 트루스 소셜 SNS에 게재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충격이 오히려 비중 확대 기회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메리츠에서도 관세 충격이 다시는 없을 자동차주의 비중 확대 기회라면서 관세는 결국에 해결된 문제라면서 단기적인 노이즈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대신에 올해 진행될 수 있는 세 차례 리레이팅 포인트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봄에는 스마트카 그리고 로보택시의 기술 진전이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주가 리레이팅,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으로 봤고 다가오는 여름에는 스마트카의 데모가 공개되고 투자자 시승 그리고 전국 배포의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와 관련해서 스마트 팩토리가 투입되고 기능 개발이 시작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공개도 가시성이 더 높아지면서 기업 가치가 더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오히려 강조했습니다. 오늘 현대차 비롯해서 자동차주는 전반적으로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오늘 그런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현대차가 0.4%대 약보합권 흐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기아까지 1% 안팎의 내림세고요. HL만도의 경우에는 그래도 굳건한 흐름 이어가면서 강보합권 흐름 64,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어서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볼게요. 네, LS 일렉트릭 짚어보겠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해준 가운데 주가도 긍정적으로 화답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AI 광풍에 힘입으면서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신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번 실적 그리고 주가 전망을 좀 분석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수급으로 먼저 보게 되면은 LS 일렉트릭은 기관이 하루 만에 매수세가 전환이 됐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매수가 전환되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집계되는 거 보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가 빠르게 급반등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 HD 현대일렉트릭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실적이 약간 전분기 대비나 이제 흐름들은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상치보다 조금 좀 못했다라는 쪽들은 있지만 그래도 뭐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쪽에 대한 반응과 함께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1,300억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6% 증가하는 모습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모습들과 함께 추정치 대비해서도 6.7% 증가하는 모습들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LS 일렉트릭은 세 가지 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력기기 쪽이죠. 배전반 차단기 변압기. 그래서 초고전압 변압기 관련된 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가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자동화 쪽에서는 PLC 인버터 관련된 쪽들에 대한
흐름들을 또 가져가고 있고 또 스마트 에너지 관련된 쪽들에서 총 3개의 축을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이 초고압 변압기 관련된 쪽들은 먼저 캐파가 증설이 됐습니다. 그런 쪽에서 부산의 초고압 변압기 시장이죠. 변압기 공장이죠. 이쪽을 증설하고 게다가 또 관련된 KOC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덩치가 조금씩 커졌는데 그에 따라서 이런 관점 쪽에서 오히려 고마진이죠. 초고압 변압기 쪽을 수주가 늘어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마진은 더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됐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게다가 두 번째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데이터 센터 그리고 또 AI 인프라 관련된 수혜 쪽은 당연히 나올 수가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난 작년이었었죠. 한 1,000억대 빅테크 향 기업으로 수주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맞춤형 배전 솔루션부터 변압기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시작한다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전력 설비 관련된 쪽들도 AI 투자가 확대가 됐었을 때 수혜를 바라본다라는 쪽에 대한 투자 사이클들이 그대로 또 적용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마지막으로는 원전과 전력 관련된 인프라도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즘에 원전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원전도 지난번 메타가 어떤 원전 SMR 쪽과 손을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쪽에서 전력을 공급받는다라는 쪽들과 함께 미국은 지금 가장 큰 화두가 지금 전력을 이제 기존에 있는 전력 회사로부터 데이터 센터가 막 커지면서 AI가 확대가 됐었을 때 그를 모두 다 받게 되면은 전력 부족 사태와 함께 전력 요금들이 더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방지해야겠다라는 쪽에서 또 필요한 전력은 너희들이 알아서 생산해라라는 쪽으로 행정명령이 들어갈 수 있는 과정들이고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직접적인 전력 생산을 위해서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전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이 원전과 관련된 쪽들은 계속 또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와 함께 이제 SMR들이 더 각광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그런 쪽에서 마찬가지로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특히 중동 같은 경우도 기름이 많이 나는 나라라고 하지만 오히려 전력 비용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망은 원자원이 맞겠다는 쪽에서 투자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또 연관을 시킬 수 있는 또 전력 설비들은 같이 커지겠죠. 없는 쪽들이 에너지원이 생긴다 그러면 전력 설비와 관련된 쪽들은 다 수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특히 직류 송배전 그리고 또 중저압, 초고압 쪽에 대한 장비 공급들은 오히려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서 수혜 관점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점들도 보시면서 이 부분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일단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는 바싹 들어왔지만 네. 박스권의 상단부를 돌파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나머지 기업들과 함께 다 실적 발표 확인하면서 레벨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선 여전히 실적 뚜껑을 열어보자라는 관점과 함께 좀 더 긍정적인 흐름들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짚어봤습니다. AI 성장 내러티브와 함께 가고 있는 전력주인데 이번에 실적 발표 내용 꼼꼼히 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볼까요? 네, KB금융도 오늘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5% 이상 장중에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실적 발표 역시나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주 주가가 전반적으로 활짝 웃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순매수세 유입되면서 상승세 이끌어주고 있는데 KB금융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도 은행주, 특히 오늘도 이제 타이밍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3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도 하루 만에 순매수로 바뀌었다라는 쪽에서 시장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무엇보다 첫 번째로는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눈에 띕니다. 지금같이 비은행 계열사 쪽에서 3분기까지 순이익 기여도가 거의 40%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특히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뭐 KB증권이라든가 나머지 보험사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생각보다 양호하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작용하는 측면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2024년도니까 2년 전이죠. 같은 경우는 금융지주 최초로 순이익이 연간 5조 원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은 한 5조 7천억까지 또한 12% 정도 더 늘어나는 거에 아니냐라는 쪽으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은 계속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이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배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안정적인 순이자 마진, NIM 쪽들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쪽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한국은행은 이제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그럼 더 이상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금리 하락기 쪽에서는 예대 마진들이 오히려 하향되다 보니까 그 폭들이 좀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는데 더 이상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쪽은 예대 마진의 축소폭이 좀 더 없겠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모습들이고요. 세 번째는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도 가장 솔선수범하는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은행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중에 배당 성향을 30%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25%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계속 돈을 잘 벌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쪽들에 대한 모습들이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쪽이나 소각까지도 확대를 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총 주주 환원율이죠.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이걸 다 합치게 되면은 전부 52%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4대 금융지주 중에서는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이게 하나의 주가의 동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게다가 또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이제 매입, 소각 모두 다 이제 주당 순이익이 연평균 10% 이상씩 늘어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계속 또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줄어드는 주수만큼 오히려 실적은 약간만 우상향한다고 하더라도 더 높아지는 EPS를 가져가기 시작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수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정부가 정책들이 부동산 규제를 계속 강화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것들 쪽에서 개인 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줄어들고 신용대출도 관리하는 입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보다는 기업대출 쪽으로 좀 더 확대시킨다라고 했을 때 양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관리하기에는 기업대출이 좀 더 낫다는 쪽도 있긴 있겠지만 이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정부의 정책과 같이 이어진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하지만 정부 정책들이 오히려 모두 다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같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러면 예대 마진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너희가 좀 뭐 상생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에 출연을 더 한다든가 아니면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요즘같이 어떤 이자율 상한제를 정해놓고 또 변화가 나오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약간 규제가 나올 수 있게 되게 되면 금융주에는 또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들은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겠다라는 쪽들도 보시면서 여전히 추세 흐름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KB금융 오늘 금융 대장주로서 또 주가 흐름 주도해주고 있는데 4대 금융이 이제 이번 주부터 줄줄이 실적 발표합니다. 하나금융이 30일에 시작으로 실적을 내놓고요. KB금융과 신한금융이 각각 2월 5일, 우리금융이 2월 6일로 실적 발표 예정돼 있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금융주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포착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어떤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해 볼까요? 네,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한 종목,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관련된 종목 쪽에서 AD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내일 모레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실적 관련된 쪽에서 파운드리 쪽을 좀 더 강조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거기서 이제 수주 가능성과 그리고 이제 정상화되는 모습들 특히 만약에 내년 가게 되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까지 맞춰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 쪽들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파운드리 쪽도 삼성전자한테 유리하게 바뀌어지는 게 미중 간의 기술의 패권이 계속 더 이어지는 또 AI 쪽의 패권들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 쪽에서 파운드리, 그러니까 AI 칩을 더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TSMC 쪽으로 집중도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쪽에서 더 이상 물량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캐파를 더 늘려야 되는데 당장은 늘릴 수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인텔이나 아니면 삼성전자 쪽의 파운드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텐데 인텔은 아직 그렇게 준비가 덜 됐다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 기존에는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쪽의 디자인 하우스의 성격을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TSMC 쪽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한 1, 2년 전부터 삼성전자 쪽으로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면서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DSP,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핵심 쪽의 라인들, 그러니까 3나노, 4나노 쪽에 대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5나노 이하짜리는 대부분 또 진행을 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는데
그동안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한 2, 3년 동안 안 좋았었는데 왜냐하면 양산 프로젝트가 TSMC에서 삼성전자로 넘어왔는데 삼성전자가 좀 일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2개 그리고 또 내년 같은 경우는 11개 그리고 2028년 가게 되면 15개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좀 빠르게 프로젝트 수가 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적은 당연히 적자를 계속 보다가 턴어라운드가 작년에 간신히 좀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60억대 그리고 또 그 다음 연도 2027년도 가게 되면 거의 300억대까지 예상을 하는 만큼 빠르게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또 비슷한 회사 중에서 이번에 작년 말에 상장했던 세미파이브가 있죠. 이쪽들이 릴레이팅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오게 되면 수혜를 볼 수 있겠다는 쪽들도 일단 에이직 쪽에서 강점이 있는 흐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영향력이나 같은 디자인 하우스 쪽에 좀 모습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탄력들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서 같이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패턴 쪽에서는 어느 정도 거래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지만 슬슬 주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지난번 나왔던 고가대 부분 약한 45,000원대부터 5만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실적 개선과 함께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지금은 오히려 다음 레벨업을 좀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목표가는 한 1차로 45,0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2,000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반도체, 중소형주 위주로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다라는 점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45,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가 정치-통화-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술주 실적 기대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달러화는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고 금값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100달러를 돌파했다.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0.64% 오른 45,412에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0.50% 상승한 6,950, 나스닥 지수는 0.43% 오른 23,601을 기록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애플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동반 상승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현재까지 실적을 공개한 기업 가운데 약 76%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 외환 시장에서는 미일 환율 봉조 가능성이 거론되며 달러 지수가 0.4% 하락했고 엔화는 달러 대비 1%가량 강세를 보였다. 금 현물 가격은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장중 5,1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세웠었다. 비트코인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21%로 소폭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에서는 관세 발언과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겹치며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 자, 코스피 5천 시대 또 코스닥 3천 시대를 준비하는 말로 없는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들을 매일매일 선택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재선의 말로 없는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이 코스피 5천 종가 기준으로 네. 코스피 5천과 코스닥 1000 동시 달성을 지금 목표로 하면서 장 네. 마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트럼프 그 관세 이야기 뉴스 보고 네. 아, 오늘은 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가는데요? 네. 쉬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어차피 미국이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나 이런 부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게 타격을 입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쇼티지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물량을 미국에 안 팔면 다른 나라에 팔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더 급해지는, 미국의 기업들이 더 급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야, 일본은 저렇게 좀 더 속도감 내는데 한국도 좀 속도감 내라라고 얘기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미국 입지나 뭐 이런 선거를 중간 선거나 이런 부분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치적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발언이 되는 거다. 정말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얘기한 건 아니다라는 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뭐 약세를 생각하신 분들 뭐 계실 수 있고 뭐 약세로 끝나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 날이었는데 한 템포 그냥 쉬어간다 생각하면 되는 날이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강세장의 특징. 약하게 시작해도 미국장에서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오거나 새벽에 뭔가 문제가 일어나서 이제 방금 관세 말씀하신 거나 아니면 베네수엘라 얘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약하게 시작한다고 해도 전약 후강으로 끝나는 거, 그리고 미국장이 이제 상승으로 끝나서 시작을 강하게 시작하면 정강, 중약, 후강으로 해서 장중 조정을 받고 끝나는 게 상승장의 뭐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흐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 나왔으면은 그냥 악재로 해가지고 2,300 내려가고 막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감이 안 오시죠? 5,000 정도 올라오니까 2,300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야 하시겠는데 1년 전까지만 해도 2,400으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4월에는 2,300을 흔들었고요. 예,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시장이 강해졌고 반도체나 이런 거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 의약이나 의약품이나 이런 것도 지금 생물보안법 나오고 나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미국에 있는 공장까지 인수하고 미국에 공장 짓고 이러면서 이미 다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진심 아니지? 라고 시장이 되묻는 것 같은 움직임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우리 말로 없는 종목들과 함께 여러분들 계좌 쑥쑥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뭐 초반에만 잠깐 뭐 위축됐다가 네. 후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하겠지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일단은 오늘 시장 강하니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이제 오늘 말로 없는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을 또 골라보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대기업 그룹주들을 보고 있는데 네. 오늘은 어디예요?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타이밍이 와가지 않나 싶은데도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은 HD 현대그룹을 봐야 되지 않나 그렇죠. 싶습니다. HD 현대도 봐야죠. 네, HD 현대그룹 여러분들도 많이들 알다시피 계열사가 또 굉장히 탄탄하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우리 매번 신년사부터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정리를 해드리는 내용만 보시면은 간단한 것 같아요.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답을 내릴 차례다. 무슨 답이에요? 실적에 대한 답. 제가 볼 때 신년사 내용이 다 똑같아요. 전 기업이 이제는 뭐 AI를 위해서 뭐 우리가 해왔던 뭐 조선 방산 원전이던 미래 기술력을 위해서 뭘 위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 그걸 다 엮어가지고 우리가 실적을 낼 타이밍이다. 우리가 결과를 가져올 타이밍이다. HD 현대그룹에서는 그 결과를 답이라고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 방식, 단어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걸 요구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기업들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글로벌 시장이 지금 트렌드에 맞춰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는 답을 내릴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술의 조기 상용화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R&D 성과를 실제 제품이랑 매출로 연결한다. 이것 또한 우리가 일주일 내내 거의 한 열흘 동안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열심히 연구 개발했던 것을 이제는 결과로 이끌어내는 단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의 혁신,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서서도 우리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랑 하나그룹이었죠. 우리랑 같이 벤더들이나 이런 부분도 안전이랑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코리안 낙수 효과라고 해서 이제 대기업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벤더들도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사람들의 안전까지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끔 상생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조직 문화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 내부적인 거죠. 그래서 혁신을 위해서 뭔가 실패가 나오고 하면은 자꾸 징계를 내리니까 무언가 개선이 안 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직적으로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역동적인 실행력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겠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초격차 통합 시너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선도 그렇고 건설기계도 그렇고 통합법인을 출시를 하죠. 그래서 지금도 뭐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정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HD 건설기계 이름 또 이제 이거 붙여야 될 것 같아요. HD 건설기계로 이제 통합법인이 이제 들어가고 하나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공장이나 이런 부분은 해외 공장 같은 경우는 생산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통합해서 생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로 짓고 그리고 데이터로 연결하고 친환경으로 움직이겠다, 무빙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니까 이런 HD 현대그룹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또 조방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에도 또 연관돼 있는 기술력을 다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보신다라고 하면 실적으로서 올라가는 건 아주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의 4번 타자 업종은 바로 HD 현대그룹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너무나 좋았고 올해도 더 기대가 되는 이젠 진짜 숫자로 올라가는 숫자가 빡빡빡 찍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1루까지 출루해봐야 되겠죠? HD 현대그룹 중에 안타 종목 뭘로 볼까요? 네,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기업인 것 같습니다.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현대중공업. 네, HD그룹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HD 현대중공업이 근본이 되는 기업이 아니겠느냐라고 네. 보고 있는데 이 기업이 조선 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골든 사이클에 도래했다 뭐 말씀을 드리면서 바다의 지배자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익의 정점에서다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하나그룹 때도 하나 엔진 설명드리면서 기존에 있던 선박들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저가 수주했던 것들이 다 끝나고 이제 고부가치 선박들이 2026년부터 인도를 하기 시작하고 돈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적 모멘텀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다라는 거예요. 뛰어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든 사이클이라고 이제 기업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선박 인도를 시작한다. 저가 수주가 해소됐다라는 거. 그리고 매출의 인식을 넘어서 이제 아예 이익의 질을 변환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질적 성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수선 방산 쪽에 우리 계속 MRO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만들어준 우리의 절호의 기회고 트렌드가 되는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만들어놨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만들어놨고 미국이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고 있는 이런 K해양 방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지수함 구축이랑 그리고 잔수함 설계 건조 이 능력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됩니다. 손꼽힙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갖춘 기업이 바로 HD 현대중공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MRO 사업 진출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필수입니다. 이건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 필수고 나머지 기업 뭐 HJ중공업부터 시작해서 다 진출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동남아나 뭐 남미 이쪽에도 잠수함을 이제 올해부터 수출을 한다라고 해요. 원년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잠수함, 일반 상선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격차 기술, 친환경 에너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엔진 부분도 그렇고 HD 현대중공업이 과거부터 이 친환경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분사도 하고 하면서 했는데 뭐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풍력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다라는 거, 거기다 수소까지 딱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수소 선박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이제는 익숙하게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이런 랠리가 이어나갈 수 있다. 기존에 있던 중국 물량 공세 나오는 부분은 이제 상선 부분이 많이 있는 거고 이제 엔진과 연료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기술 격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물량 공세 같은 경우는 이미 2007년 8년부터 해서 고점 찍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10년 이상 거의 한 15년 정도를 중국의 물량 공세 때문에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이겨낸 게 기술 격차 LNG선 쪽으로 넘어가고 암모니아선으로 넘어가고 수소 선박으로 넘어가고 엔진 기술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력 격차를 통해서 우리가 프리미엄 시장을 이제 공략해서 압도적인 이런 점유율을 낼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HD 현대중공업 여러분들이 안타 종목 근본이다라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HD 현대중공업으로 일단 안타 종목 1루까지 출루하는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뭐 조선주 중에 대장이죠. 하나오션과 더불어서 HD 현대중공업 올해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조금 더 빠른 종목 가볼게요. HD 그룹 중에 2루타 종목으로는 뭐가 좋을까요? 빠른 종목하면 이 종목 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우리가 뭐 지금 뭐 초고압 변압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데이터 센터, 미국의 AI 뭐 얘기 나오는 순간 주도주 맞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네. 벌써 말로 없는 시즌 1에서 여러분들 교육 받으신다면 255%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갈 겁니다. 끝이 아니라 지금 고점 구간에서 한번 달성한 다음에 휴식 취하고 있는데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의심할 필요가 너무 없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 센터 그리고 초고압 변압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너무나도 그냥 성장 정도가 아니라 폭발적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 여기에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니까 전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우리 좀 덜 올리면 안 될까라고 했더니 아니야, 다음 거 우리 HBM4는 50% 올릴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란 말이에요. 트럼프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위이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아요. 미국에서 수입해가는 기업들이 손해를 볼지언정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고래 싸움에 껴가지고 새우등이 터졌다라고 하면 이건 트럼프 1세대 얘기고요. 트럼프 2.0 세대에서는 이런 고래 사이에서 새우가 그동안 성장을 많이 했는지 등껍질이 굉장히 딱딱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래들 살이 밀려나는 정도가 되지 않나. 양쪽에서 우리 새우를 원하는 이런 수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변압기 하나 공급하고 끝이 아니라 유지 보수가 계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입찰을 했을 때 지금 쇼티지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5년 뒤 2030년 정도까지도 계약 규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5년 뒤까지도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분산형 전원이나 신재생 에너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원전이든 나오면은 이 에너지를 전력을 변환하는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 전력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전력 변환하는 기술 쪽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도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 중 하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중 수혜를 받는다라는 측면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변압기도 좋고 전력을 변환하는 기술도 좋다 해서 양쪽 수혜를 받는 HD 현대일렉트릭 255%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꾸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직도 배고픈 HD 현대일렉트릭 2루타 종목으로 빠른 종목으로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3루타 종목 가겠습니다. 호타 준족 빠르게도 가고 멀리도 갈 수 있을 종목은 뭘로 골라볼까요? 네, 이번에는 입에 잘 붙지 않는 HD 건설기계를 HD 건설기계. 방송에서 제가 HD 건설기계라는 말씀을 처음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지 않아 버릇이 안 들어서 헷갈려요, 저도. 자꾸 HD 현대 건설기계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익숙하지 않지만 이제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익숙해져 보시고요. 땅의 지형을 바꾸는 통합의 힘이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탈중국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이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진출했던 기업들이 그리고 합작법인으로 계속 진출했어야 되는데 중국은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출할 때 예전에는 그냥 다 받아들이다가 합작법인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중국 마인드 아시죠? 우리랑 합작을 하든지 우리랑 MOU만 맺어도 그쪽 기술력은 중국 거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다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의존도를 계속 줄이다 보니까 이제 10% 미만까지 올해 축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디로 돌리느냐? 우리나라 아니에요. 북미, 인도, 네옴시티 같은 그러니까 중동이랑 인도랑 북미 쪽으로 미국은 인프라 확장하는 건 트럼프 시대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폭발적으로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건 이제 평화협상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물론 과정은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점유율 1위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처음 소개해드릴 때는 2위였어요. 28%였는데 좀 올라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크라이나 점유율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전쟁 중인데 조금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20% 후반에서 30%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을 대부분 통해서 가야지 될 것 같은데 이 기업은 자체적으로 진출해 있다는 게 가장 큰 힘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통합 플랫폼 효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HD 현대 인프라코어와 함께 이제 통합을 하면서 이 시스템적인 측면이나 뭐 생산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다 통합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효율성이 어마어마하게 시너지가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가 다시 한번 또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측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거 그리고 통합 플랫폼에 대한 거 작년부터 준비를 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합병이 됐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동화 무인화 여러분 이 기계 쪽도 이제 무인화가 되는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 나오는 것처럼 기계도 이제 AI 무인 기반 시스템으로 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탄소 배출, 이 수소 연료 가지고 우리나라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HD 현대그룹이 수소의 진심인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 규제에 필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럽은 엄청나게 심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우크라이나 진출할 때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HD 현대 기계, HD 건설 기계 죄송합니다. 아직도 입에 안 붙네요. 네. 3루타 종목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HD 건설기계 예,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름부터 일단 저희가 적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3루타, 하지만 호타 준종으로서도 충분한 종목 멀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로 없는 종목 전에 저희가 그동안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랭킹도 확인해 봐야 되죠. 오늘도 뭐 급등하는 종목들이 막 나옵니다. 네. 뭐 계속 이제 바뀌고 있는데 순위는 그대로인데 약간씩 변동 있는 네.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숫자들이 유로메카 조금씩. 오늘 내려가고 있는 건 미리 말씀드렸죠. 여러분 네. 그냥 매도하시거나 크게 줄이시라고 오히려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SRF도 쉬다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쉬다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뉴로메카랑 SBB테크가 그 구간이고 D&D 파마텍 이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존심 구겼어요. 3위까지 내려와서. 자, 이 페이지는 대격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도 뭐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현대건설이 뭐 6위에서 7위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8위로 또 내려왔어요. 유일로보틱스가 100% 넘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고점 찍고 쉬고 있는데 요거 쉬어도 괜찮습니다. 더 가도 그만이고 쉬어도 그만인데 조만간 또 쉬는 구간 나오면은 뉴로메카나 SBB테크처럼 쉬는 구간에서 보시면 되고 LX 일렉트릭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네. 조금 전에 HD 현대 일렉트릭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기기 쪽은 걱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로 홈런 달성, 뭐 1차 목표가 달성 뭐 이런 종목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유일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오늘 말로 없는 달성 가능성 있다라고 어제 미리 말씀드렸는데 15만 원 딱 찍고 내려왔습니다.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오늘 매도 적절히 잘하셨다라고 하면 쉬는 구간 기다리시면 돼요. 만약 12만 5천 원 아래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강해서 잘 안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12만 5천 원 아래를 주거나 아니면 15만 원을 돌파한 다음에 보시면 된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요. 다음 종목도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 자, 6만 5천 원 아래서만 편안하게 사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조금 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잠깐 휴식 취하고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구글 TPO 나왔을 때 그리고 앞으로 맞춤형 반도체가 시작될 때 가장 필요한 게 리노핀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뭐 오늘 8만 원에 걸리네 마네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계속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종목들은 이제 중요한 구간에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X 일렉트릭 드디어 50만 원 구간에서 계속 지지력 테스트 받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거래대금 실으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뭐 55만에서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넘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자신감 갖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이 적다면 지금 비중을 더 실어도 되는 구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반도체. 제가 요거는 추세 밴드를 살짝 그려드렸는데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 방송 끝나면은 이제 유튜브 공개 방송 해드릴 때 계속 요 하락 추세 밴드 안에서 움직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죠. 오늘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돌파 못하면은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 시도할 겁니다. 결국 넘어갈 건데 제주반도체는 100% 이상 넘어갈 종목이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순위가 10위권 밖으로 살짝 밀려 있는데 금방 다시 복귀할 거니까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로 없는 종목들 한번 쭉 리뷰하면서 전략 알려드렸고요.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도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HD 현대그룹에서 말로 없는을 쏘아 올릴 수 있을 종목은 뭘까요? 지금 충분히 쉬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현대 마린 솔루션. 네네. 자, 뭐 규제가 만들어낸 거대한 뭐 독점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뭐 친환경 시장에 가장 뭐 걸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제회사기구에서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유럽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계속 환경 규제가 심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등급을 조정을 하는데 등급 낮은 기업 이런 선박들은 아예 운항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개조를 해야 되는데 이 개조 누가 해요?
전 세계 글로벌 1위인 HD 현대마린솔루션.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요. 신규 선박을 발주하는 것도 당연히 돈이 되지만 급하잖아요. 지금 운행하는 거 운행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운항을 위해서 개조를 요청하면 이게 돈이 더 된다라고 합니다. 마진이 더 높다라고 해요. 그런데 글로벌 1위다. 올해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점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락인 효과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또한 비슷한 맥락이에요. 수리나 교체나 이런 부분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구독경제 요즘 많이 말씀드리죠. 구독경제 같은 효과를 냅니다. 전 세계에 수천 대의 이 HD 현대그룹의 선박이 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HD 현대마린솔루션이 다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생각하시고 디지털 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션와이즈 여기 제가 적어드린 부분 있죠. 선박 운행이나 이런 부분을 최적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연료가 절감되고 그리고 연료가 절감된다는 건 안전에도 굉장히 특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데이터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다시 한번 기업을 이제 데이터 쪽으로 해서 리레이팅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바닥권에 있다, 잠수 중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간 너무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절호의 찬스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치는 22만 5천 원, 2차 목표치는 27만 5천 원입니다. 사상 최고치 너무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편안하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탑픽으로 주셨습니다. 지금 가격도 충분히 쉬고 있는 상황이고 업황이나 시장 상황도 좋은 분위기니까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바로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죠. 우리 파트너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어까지 제대로 하니까 가전은 역시 LG. 소비자 인식 속에서 가전제품은 LG라는 공식이 굳어졌죠. 국민기업으로 자리 잡은 LG. 첫 시작은 화장품에서 출발한 사실 아시나요? LG그룹을 처음 설립한 인물은 창업주 고 구인의 회장입니다. 구인의 회장은 1931년 친동생 구철회와 함께 작은 포목상, 구인의 상점을 열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운수업과 무역업으로 영역을 넓혀가던 그는 전후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바로 화장품 산업이었습니다. 광복 직후 구 회장은 일본인들이 남기고 떠난 화학공장 건물 일부를 사들였고 이를 기반으로 LG그룹의 모태가 되는 라키 화학공업사를 설립합니다. 이 시기부터 LG 구씨 일가는 훗날 GS그룹으로 분리되는 허씨 일가와 동업관계를 맺게 됩니다. 라키 화학공업사가 선보인 화장품 럭키크림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동동구리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북을 2번 두드린 뒤 크림의 일본식 발음인 구리무를 외친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이후 럭키 치약과 럭키 비누를 잇따라 국산화하며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애니메이션 광고도 선보였는데 그동안 날 본 듯이 이것을 간직하고 있어. 당시로는 획기적인 시도였습니다. 화학공업에서 거둔 성공은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1958년 10월 구인의 회장은 전자산업에 뛰어들며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를 설립합니다. 금성사는 설립 약 1년 만에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라디오 A502를 생산하며 한국 전자산업의 출발점이 됩니다. LG가 오늘날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구 회장의 경영 철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족, 그리고 인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화합을 중시하는 철학입니다. 지금도 경남 진주에 있는 구인의 창업회장의 생가를 찾으면 지방 기둥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온 10개의 가훈이 새겨져 있습니다. 분수를 지켜라. 검소하고 공경하라. 욕심을 경계하고 사람답게 살라는 가르침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LG의 가풍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형제간에는 서로 좋아할 뿐 따지지 마라. 이 가훈은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창업주 때부터 이어온 구씨와 허씨, 두 가문의 3대에 걸친 동업관계는 2004년 GS그룹 분리 과정에서도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됐고 사람들은 이를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이별이라 불렀습니다. 범 LG가는 지금도 여전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 가훈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한 기업을 키웠으며 한 시대의 경영 철학이 됐습니다. 네, 업종 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될 업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탐구해볼 업종은 보안 업종인데요. 최근에 보안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최근 증시에서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뭐 스테이블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잘 보안을 어떻게 하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안주를 좀 주목해 봐야 될 이유, 파트너님의 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한 가지 좀 그 증시 격언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주식은 말 그대로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조용히 사 모으고 남들이 사오겠다고 아우성 칠 때 파는 거라고 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이 보안주들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때는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있었죠. 보안주가 전반적으로 4분기 때, 지난해 4분기 때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부터가 이 보안이라는 거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그 돈을 버는데 투자를 하고 남으면 마지막에 돈이 남으면 그때 하는 투자가 보안 투자다라고 말을 해오는 그런 경영계들의 아주 나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SK텔레콤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LG U+, 우리나라 3대 통신 서비스 업체가 모두 해킹당했습니다. 이 대단한 거죠. 가장 그 개인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나름대로 보안이 잘 돼 있다는 그런 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다 털렸으니까요. 그리고 롯데카드 같은 금융회사도 털렸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대기업들이 털리다 보니 말 그대로 이게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정부에서도 나서서 이게 이런 그 보안을 강화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쿠팡에서 전 국민이 할 수 있는 거의 뭐 성인들 3,300만 명의 그 뭐 개인정보가 털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제 쿠팡하고 정부하고 뭐 여러 가지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작년 4분기 때 나름대로 이 보안을 미비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정부가 얘기했고 관련 입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4분기 때 투자가 본격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 흐름이 올해 1분기에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전년도 2025년도 상반기에는 우리나라가 조기 대선 열풍 때문에 말 그대로 이러한 그 보안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 다 이연됐습니다. 이 말뜻은 올해 상반기는 기저효과를 보면서 보안주들의 실적이 다 좋아질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안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4분기 때 실적이 좋아지는 보안업체들이 많아지고 이 흐름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보안주들은 지금 그들이 뭐 물론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면 지금부터는 주가가 이제 오를 이유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실적이 주가를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관련된 입법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작년 하반기 때
이 관련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싸 보이죠. 상대적으로 로봇주나 무슨 이런 그 제조업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굉장히 싸져 있는, 싸 보이는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이 싸 보이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상반기만 지나면 이제 이 보안주들도 무서워서 못 사겠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만큼 보안주들에게는 지금이 매수할 수,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알겠습니다. 해킹 이슈로 인해서 보안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 지원 기대감 여기에 더해져서 주가 위치 자체가 현재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안주들을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파트너님께서 보안주 가운데 어떠한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지니언스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니어스는 딴 것보다도요. 이 네. 사업보고서 들어가 보시면 20년 동안 연속으로 그 말 그대로 영업이익을 낸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보안주 세 종목은 모두 소프트웨어 기반의 보안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양자 암호 보안이라는 거, 그 양자 암호 보안은 하드웨어적으로 보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죠. 그 대신 비쌉니다. 그래서 양자 암호 보안은 양자 통신이 먼저 그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게 양자 암호 보안 기술이 들어가야 완벽해지는 건데 아직까지 양자 통신은 그렇게 일반화되지는 않았죠.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고 6G와 함께 투자가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양자 암호 보안에 대해서는 가격도 비싸고 또 기대감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투자에 있어서는 우선권이 없지만 이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 법제화,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제화 때문에 양자 암호 보안이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보안주들보다는 양자 암호주들이 훨씬 더 주가가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안주라고 불러왔던 종목들 중에 지니어스는 실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말 그대로 여기에 네트워크 보안 기술이나 제로 트러스트 기술이나 관련된 최신 유행의 이 보안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이미 진출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보안 회사죠. 말 그대로 실체, 사업의 실체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기회에 먼저 치고 나가면서 이 보안주의 대장주 자리를 꿰찰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우리가 안랩을 많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랩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지니어스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해외에도 진출해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말뜻은 내수에서 이번 1분기부터 이제 그 시중은행들, 5대 시중은행이 대규모로 이 보안에 대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난 앞으로 5년 동안 거의 조 단위로 이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이 보안주들이 수혜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안주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먼저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갖고 보안을 할 경우에는 후발주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이 기술의 그러니까 뭐랄까요, 지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다른 경쟁자들이 함부로 뛰어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니어스가 시장을 주도해서 먼저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면에서 매수가는 19,000원, 물론 지금보다 19,000원보다 좀 올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시장 여건에서 오늘 아침에는 그보다 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매수가는 19,000원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3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7,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 지니언스 언급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잡히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 지금 목표가로 3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격이 지난해 9월 고점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센즈랩이라는 업체인데요. 네. 이 센즈랩은 말 그대로 좀 최근에 이제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상장한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센즈랩이 갖고 있는 기술은 우리 시장에서 요즘 AI 기술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그 AI 기술 기반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장 최신에 나오는 그 나쁜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을 먼저 발견을 하고 또 예측을 해내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보안을 먼저 이제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은행권들도 그 금융사들도 센즈랩 그 보안 솔루션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번에 시중은행들이 투자하는 데서 센즈랩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센즈랩이 이 기술은 굉장히 좋은데 이 시장 자체가 아직 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시장 여건 때문에 오히려 실적을 못 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해서 적자를 냈었던 건데요. 이제는
이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처럼 보안을 미비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했고 관련된 입법이 국회에서 진행되면서 이 보안 부분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규모 투자에 이 센즈랩이 갖고 있는 이런 AI 기반의 기술이 사용되죠. AI 인텔리전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센즈랩은 이 관련된 그 특허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출원을 해놨습니다. 이 말뜻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부터 이 CES 2025에 센즈랩이 참여를 해서 관련된 이 보안 솔루션을 제시도 했고 작년 연말에는 일본 파트너 회사를 통해서 일본에 수출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면서 내수 시장이 보안 시장이 이제 성장하는 것과 함께 해외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면서 말 그대로 이 성장의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센즈랩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센즈랩의 과거 실적은 말 그대로 이제 과거 실적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센즈랩과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을 때의 센즈랩은 주가가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달리 평가받아야 되죠. 그런 면에서 센즈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보시고 특히나 이 센즈랩이 갖고 있는 이 AI 기술은 가장 최신 악성 코드를 그러니까 예방을 한다고 그럴까요? 예방적으로 그런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중 은행들이 최신 들어서 이제 개인정보 약탈,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해킹해가는 이 해커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 센즈랩의 보안 솔루션을 갖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이 센즈랩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많고 아까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별로 부진했지만 올해부터는 확실히 좋아질 거라고 회사 수도 CES 2026에 참석해서 그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 면을 그 기사들을 한번 보시면 이 센즈랩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겁니다. 자, 매수가는 7,000원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센즈랩입니다. 센즈랩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외국인이 최근에 강한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실적 부분이 영업 손실이 한 17억가량 나오면서 지금 좀 아쉬운 실적이 나오는데 지난해랑 비교했을 땐 또 50% 이상의 개선세가 확인되고 있고요. 기술력이 이를 상쇄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매수가보다는 살짝 위에 있긴 한데요. 7,590원대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수가 7,000원대에서 분할 매수 관련 그 관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싹 살펴볼까요? 네. 한싹이 이제 순 우리말인데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그 봉우리가 이제 커질 거다 이렇게 해서 한이 이제 크다 이런 네.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회사 이름은 잘 지으셨더라고요, 한글로. 근데 이 한싹은 좀 여러분들이 작년에 그 국정자원이라고 해서 좀 생소한 부분에서 불이나 화재가 발생해서 여러분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띄거나 이럴 때 이제 굉장히 불편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맞아요. 그 국정자원은 공공기관의 이 데이터를 모아놓은 그 망입니다. 공공기관 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무슨 SK텔레콤이나 뭐 LG U+나 이런 쪽은 민간 망입니다. 양쪽에서 정보 데이터가 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작년에 벌어졌는데요. 그때 이 한싹의 주 고객사들이 바로 그 삼성 SDS나 뭐 KT 클라우드, 그다음에 NHN 클라우드 같은 이런 업체들이 대거 국정자원의 이 그 화재 복구에 동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망 사이에 데이터가 오갈 때 이거를 보안 솔루션으로 지켜주는 그 솔루션을 한싹이 제공했기 때문에 한싹의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싹은 국가정보원에서 이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나름대로 테스트를 하고 그에 대해 승인을 내주면서 나름대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공공망과 민간망 사이에 데이터가 이전하는 게 앞으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더더욱 활성화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싹의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커가는 시장 속에서 실적도 증가하고 수익성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싹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특히 최근에 이 한싹은 국방 분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는 말 그대로 방사는 일반 똑같은 뭐 연필 하나라도 그러니까 볼펜 하나라도
방산 쪽에 들어가느냐, 민간 분야에 들어가느냐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국가정보원의 승인을 받고 이번에 이제 방산 쪽에 진출한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자체가 진입장벽에 있는 시장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한싹 같은 경우는 한번 시장을 선점하면 그 시장에서 꾸준히 매출을 일으켜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한싹에 대해서 매수가는 4,5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7,5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4,2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7,5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직전 고점이 지난해 한 9월쯤 있네요. 7,790원 터치했었는데 그거보다 살짝 아래 부분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소프트웨어 보안 관련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 사실 시장에서 강하게 또 튀어오르는 게 양자암호 쪽이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 양자암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시장이 양자암호 네.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이 미국 같은 경우 양자 컴퓨팅이 먼저 앞서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양자 암호 보안 쪽에 먼저 이게 특화가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이쪽에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고 관련된 기업들을 키워왔는데 이 기업들이 나름대로 그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양자 암호 기술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팔릴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양자 암호 보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 먼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일반 소프트웨어 기반의 보안주보다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이 기업들은 아직까지 수익을 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를 갖고 그러니까 보안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직까지 많이 팔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되면 이 양자암호 보안은 꺾입니다. 대신 보안주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이 됐을 때 실적이 그 주가를 밀어올린다는 말처럼 실적이 확인이 되면 한 단계 더 점프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올해는 일반 보안주들이 양자 암호 보안보다 앞서갈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단가가 높고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아직은 낮기 때문에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 쪽을 먼저 보는 게 올해는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보안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 3가지 투자 포인트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봤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스피가 5천선을 넘나드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스닥 시장에 투자자 관심이 쏠렸다. 지난해 코스피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에 힘입어 급등한 반면 코스닥은 상승 탄력이 제한되며 소외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올해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계기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닥 지수는 7% 넘게 급등하며 1064.41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천선 회복은 약 4년 만이었다. 외국인과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됐고 코스닥 레버리지 ETF로 자금이 몰리며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 급등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부양 의지가 꼽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3천 목표를 언급한 데 이어 코스닥 전용 투자기구 신설과 연기금 참여 확대 방안이 거론됐다. 정부는 2026 성장 전략을 통해 코스닥 벤처펀드 확대, 기술 특례 상장 개선, 상장 폐지 요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증권가는 정책 모멘텀과 함께 코스닥 이익 추정치 개선에 주목했다.
기관 자금 유입이 예상되며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등 코스닥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은 당이 변동성을 키울 수 있지만 중장기 추세에는 제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네,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오늘 매주 화요일에 뵙는 SK증권 영어부 금융센터 이청훈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은 너무 강했습니다. 코스피가 또 상승세 이어갔고 코스닥도 못지않은 오름세 나타냈는데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장 초반에 좋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나왔죠.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의 관세. 그로 인해서 넥스트에서의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장의 일정 부분 반영이 되면서 코스피가 그래도 1차적인 목표였던 5,000포인트 이걸 넘어섰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분간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8분 만에 시장에 딱 턴을 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9시 8분에 일이 하나가 딱 생겼어요. 특별한 시장 이슈가 유입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파생상품 시장에서 풋옵션 외국인들이 순간적으로 50억 원 바로 청산해 버립니다. 그리고 8시 45분부터 파생상품 시장이 개장을 하였을 때 콜옵션을 딱 쥐고 있었던 거죠. 덕분에 시장이 강하게 턴을 딱 합니다. 풋옵션의 전량 사실상 다 청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아래 방향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였고요. 콜옵션을 그렇게 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선물 지수 기준으로 보면 저가가 대략 9시 10분경에 710포인트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745포인트입니다. 대략 35포인트 정도가 오늘 장중에 들어올린 겁니다. 제가 이 정도 수준의 상승이 하루 만에 나온 건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한편으로 어제의 조정을 기반으로 약간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모습이 아직도 안 나오는 거죠. 그 말은 시장은 여기에서 더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장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잘 가니까 역시나 가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실적 발표, 잠정 실적을 이미 내어놓은 상황이었고 SK하이닉스는 이제 이번 주죠. 아마도 실적은 잘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반영을 해서 SK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 8% 이상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우선은 고점이 어디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굳이 예측하는 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혹은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뷰라든지 해외에 있는 외생 변수를 한번 쭉 살펴보면 역시나 이것도 괜찮은 거죠. 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야기가 하나 나왔는데 미증시가 1분기까지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었습니다. 매크로 환경이 여전히 좋다는 거죠. 연준의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을 펼침에 있어 좀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현재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경제 지표들 이 모든 것들이 괜찮죠. 이번 주에 PPI 지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최근 1년 혹은 그 이상 보면 시장의 전망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역시나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외생 변수로 작용할 만한 해외 증시의 흐름이 괜찮은데 우리 코스피가 크게 흔들릴 만한 이유는 없고 굳건히 버티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들에 대한 전망도 지금 너무나 좋은 거죠. 업황 자체가 단기간에 꺾일 만한 그런 시장도 아니다라고 고려한다면 네. 시장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만한 이유는 없고 내심 6,000포인트 정도까지도 우리가 열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적어도 5,000포인트는 정말 가볍게 돌파를 했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4,000포인트 부근에서 올라가지 못했던 그때 선물지수가 대략 500포인트에서 600포인트까지 20%가 올라간 이후 조정이 2달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0포인트에서 720포인트까지 돌파하고 조정이 지금 없다는 거죠. 아마 이 랠리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시장의 관심이 코스닥으로 지금 갑니다. 3,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게 예전 같으면 그냥 웃고 넘어갈 만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5,000포인트를 기록한 현 정부에서 보이는 또 메시지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어제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추후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도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요. 코스닥 뭘 사야 되는가. 고민은 크게 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잘 갈 때 갔던, 정말 뚜렷하게 갔던 종목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와 같은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군인과 동시에 시총 상위 종목군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현재 시점에서 크게 3가지 산업군이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로봇. 크게는 코스닥 150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ETF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조금 더 초과 수익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그러면 너무 많지는 않게끔 대략 현재 기준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전부 다 비중에 맞추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놓고 한번 기다린다면 저는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시장의 힘 자체는 지금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잘 갑니다. 시장에 들어올 만한 모멘텀, 유인책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라면 시장에 앞으로 오고 갈 유동성 이것 또한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시장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도 함께 랠리가 더 이어질 것으로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결국 2.6%, 2.7%까지 상승세를 더 높이면서 5,088포인트까지 또 고점을 높였습니다. 장중에 최고치 경신했고요. 코스닥도 1.7% 이제 1,000포인트 위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1,082.55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도 3.5% 강한 흐름입니다. 코스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전약 후 강의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트럼프 관세 이슈로 개장 직후에는 출렁였던 우리 시장이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이로 인해 양시장 고점 부근에서 일제히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반등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던 건 반도체 대장주들이었습니다. 29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지속적으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어제 한 걸음 쉬어갔던 SK하이닉스는 오늘 무려 8%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80만 원 선을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맥커리에서는 삼성전자가 24만 원, SK하이닉스가 112만 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AI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 HBM을 통한 매출 증가를 이유로 뽑기도 했습니다. 오늘 삼성과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전력과 관련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잘 갔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 3%, 효성중공업 1.8%, 그리고 LS일렉트릭도 7%가량의 강한 시세를 분출했고요. LS일렉트릭은 미국향에 대한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강하게 시세를 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견조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2%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요. 네이버가 오늘 3%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와 함께 금융사들도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를 보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네이버 그와 함께 금융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들썩였고요. SK하이닉스가 잘 가는 만큼 스퀘어도 7%가량 상승했고요. 시장이 빨갛게 불타오르면서 증권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증권주들도 오늘 시세가 강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게임주들 최근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크래프톤도 4%에 가까운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1분기 신작 발표에 대한 기대감, 게임주들의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가운데 최근에 삼천당제약이 시장의 흔들림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잘 가는 모습 나타났고요. 오늘은 시세와 연동되면서 무려 6%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오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제약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꾸준하게 시세를 내고 있고요. HLB가 오늘 5%, 간암 신약에 대한 기대감 오늘도 작용하고 있고 ABL바이오와 리가켄바이오, 일제히 1에서 3%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일제히 좋았습니다. 에코프로는 6%, BM은 2%가량 상승했는데요. ESS 시장 확대, 여기에다가 로봇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연일 시세를 내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단도 굉장히 좋았는데 특히나 장비주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리노공업 무려 10%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원익 IPS도 7%가량의 상승을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일제히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고요.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장비주까지도 좀 퍼져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펄어비스는요, 4%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주가를 들어올리는 요인이었고요. 네이처셀과 같은 바이오 관련된 미용 관련된 기업들도 좋았고 여기에다가 우리기술과 같이 원전 소부장, 원전의 부품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오늘은 일제히 견조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함께 연동되면서 움직이는 섹터단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화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종가 기준 최고치 수준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5,084.85까지 올라오면서 마감했고요. 전거래일 대비 135포인트나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7% 급등세 1,082.59에 장을 마쳤고요. 전거래일 대비 18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200도 3%대 급등세 연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장 초반에 하락 출발하면서 오늘은 조정을 좀 받나 싶었는데 이내 상승 반전했고요. 장중 내내 플러스권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결국 장중 고점 구간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5,084포인트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 움직이는 흐름이었고요. 장중 고점 부근에서 역시나 마감 지었습니다. 오후장에 갈수록 상승폭을 더 넓혀가려는 흐름 인상적이었고요. 오늘 수급도 함께 짚어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유입이 됐습니다. 외국인은 8,513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했고요. 기관도 함께 매수에 동참하면서 2,300억 원대 순 매수세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은 팔자세 그리면서 1조 원 넘게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도 매수 주체는 기관이었습니다. 어제 기관이 2조 넘게 순 매수했는데 오늘도 1조 6천억 원대 순 매수세로 지수를 강하게 받쳐줬고요. 외국인은 1,0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오늘은 순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개인은 팔자세 그리면서 1조 4천억 원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 살펴볼까요? 순매수 상위 종목 1위, 2위의 반도체 투탑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강한 상승세 보이면서 외국인의 수급도 함께 받쳐줬고요. SK텔레콤도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대모비스, 신한지주까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요. 현대모비스는 기관의 수급도 함께 나왔습니다.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고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 2월 5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로보티즈 눈에 띄었고요. 로봇주에 대한 관심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RFHIC의 경우에는 이제 통신 장비주 안에서 특히나 주목을 받았는데 올해는 실적이 또 상정할 것으로 보이면서 코스닥 안에서 보기 드문 실적주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의견도 있었고요. 코스닥에 대한 이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수혜 그리고 앞으로 업황 개선에 대한 수혜 동시에 받아갈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단에서는 올릭스, LNC바이오, ST팜까지 외국인 순매수 이어진 가운데 ST팜은 소폭의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SK텔레콤 주가 흐름 또 인상적이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또 반짝 뛰어오르는 모습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71,600원까지 오르면서 26년여 만에 최고가 경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은 이제 지난해 해킹 악재를 털고 주가 본격적인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악재가 모두 반영된 데다가 이제 배당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타났고요. 결국 12% 급등하면서 69,4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입니다. SK하이닉스 1위에 자리했고요. 네이버도 눈에 띕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도 오늘로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기대감 나타나고 있고 특히 올해는 드나무와의 합병이 가시화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 리레이팅, 재평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삼성전자도 역시나 리스트에 올라와 있고요. SK텔레콤, KB금융까지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코스닥단에서는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 코오롱 테슈진, 리가캠 바이오까지 눈에 띄네요. 모두 오늘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오늘로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2차 전지주들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앞으로의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나타나고 있고요. 로보티즈도 오늘 주가 흐름 인상적이었는데요. 함께 체크해 보시죠. 급등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로보티즈의 경우에도 오늘 주가 흐름 결국 장 초반에 30만 원 선 이상 터치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3.39% 오름세 나타났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서 지분 100%를 현금 보유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현재 생산을 넓혀가면서 앞으로의 사업이 또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 있었습니다. 29만 원까지 오르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수급 특징주들까지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의 3가지 포인트 고은별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역시나 양 시장이 일제히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5,08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5,084포인트까지 이제 터치를 하면서 장중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외국인이요 동시호가 상황 속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8천억 원 이상을 담아냈고요. 기관의 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 이로 인해 유가증권 시장의 고점이 또다시 바뀌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1,082포인트를 터치하면서 시장이 이제는 천스닥을 완전히 자리 잡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1조 5천억 원 이상 들어왔다는 게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건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장의 시장은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보다는 그래도 트럼프에 대한 이슈로 조금은 더 조정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컸었는데요. 트럼프가 자동차 의약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출렁거리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우려가 과도하고 또 반도체라던가 다른 기업들의 실적의 견조함,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하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면서요. 이 압박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고점 돌파를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역시나 반도체 시세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말 놀라울 만한 시세를 분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디램과 낸드 가격이 급등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29일 날 이 두 기업이 실적을 같은 날에 발표를 하는데요. 이러한 자신감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시장의 긍정적인 해석에 더해지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칩 HBM3를 단독으로 공급한다라는 언론의 보도까지 더해지면서 장중에 80만 원 선을 터치하는 움직임까지 포착이 됐고요. 맥쿼리는 삼성에 대해서 24만 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12만 원의 목표 주가를 내놓기도 했죠. 이렇게 AI 시장 확대와 함께 HBM으로 기대감이 커졌고 이게 결국에는 장비주들까지 온기가 퍼지면서 오늘 반도체 장비 관련 기업들도 강력한 시세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과 증권주,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도 오늘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는데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중심으로 발행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은행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삼성과 신한, 하나은행이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게 접쳐지면서 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증권주는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증권주들의 실적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증권주들, 특히나 키움증권을 중심으로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표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라 할 수 있는 통신주도 오늘 두 자리대 상승력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시장의 매기세가 점차 전반적인 업종과 섹터로 퍼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과연 내일장은 어떠한 시장을 우리에게 선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트럼프의 관세 압박도 이겨냈습니다. 결국 5,080선 돌파를 했고 처음으로 종가 5,000피를 달성해냈습니다. 코스닥도 부지런히 잘 따라와주고 있는 상황. 어떤 시장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을지 내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차장님께서는 내일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일 또 얼마나 오를까? 그게 사실상 주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이 지금 고칠 게 없으니까 조정도 어제 하루 만에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피는 결국에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실적 발표, 특히 SK 하이닉스의 경우 하루 전이기 때문에 내일 또 한 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종가는 내심 5,100포인트 이상에서는 마무리되거나 그게 아니면 장중에 한 번은 해당 지수대는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ASML의 실적 발표가 내일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이 키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미 하나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것 또한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이 또 한 번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자세히 보니까 2021년에 기록했던 고가를 어제 돌파를 하고 오늘 또 돌파를 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2000년대 초반에 찍었던 2900포인트인데요. 3000포인트가 이것 때문에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지금 조금 듭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코스피 참 잘 가긴 잘 가는데 새로운 모멘텀 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시장이 지금 코스닥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이제 코스닥 그중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종목들을 모아가거나 투자를 진행해 나간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코스닥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보는 게 좋을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산일 전기인데요. 시장이 지금 좋죠. 시장이 좋고 실적도 잘 나옵니다만 기술적인 흐름이 되든 혹은 다른 흐름이 되든 신고가가 나올 만한 시점인데도 안 나온 기업 저는 그런 기업들이 기회를 조금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산일전기가 그중에 하나입니다. 동사의 지난 4분기 매출 영업이익,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3.3% 증가한 517억 수준이 전망이 되는데 지난해 2분기만 하더라도 동사의 영업이익이 대략 4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계속 상향이 되죠. 컨센으로 나왔던 507억 원, 아마 이거는 조금 상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3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만한 기저에 작용하는 게 무엇일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환율 기조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평균 환율이 대략 3.7%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는 게 사실상 매출액 개선에는 분명 도움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규 수준인데 연초에 동사가 내어놓았던 가이던스가 5천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3분기까지 포함을 하면 이건 이제 완전히 넘어설 만한 수치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의 측면에서도 지금 괜찮고 신규 수주의 측면에서도 괜찮고 해당 종목이 속해 있는 산업군 또한 지금 반도체, AI 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원전 거기에 전력기기 그렇다면 굳이 빼놓고 가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올해 실적 전망은 지금 더 밝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6.9% 증가한 6,500억 원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대략 2,500억 원 수준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대략 30.4%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산일전기가 기존에 보였던 수치가 37에서 38이었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회복이 될 만한 시점이 올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지금 시점은 참 매력이 있다. 저는 그리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유틸리티에 대한 수준은 지난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도 ESS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유틸리티 수주 또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산일 전기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목표 가격은 대략적으로 17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손절 가격은 12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산일전기 짚어주셨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5천선 돌파한 가운데 전력주의 강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타 다른 전력주 대비해서 아직 상승 여력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전력주는 계속 주목을 받고 있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도 AI 기업들에게 데이터 센터에게 필요한 전력 비용을 자부담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 이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 수혜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일전기에 대해서 목표 주가 17만 5천 원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실적 흐름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은 또 시장 한마디 어떻게 주고 가실까요? 어떤 메시지 주실까요? 다시 한번 신고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5,100은 아마 시가 자체에서 저는 띄우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약간의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겁내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배팅 한번 하십시오. 충분히 그럴 시장이다라고 하는 거. 시장이 그만큼 강합니다. 그걸 믿고 공격적으로 조금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신고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도 더 유용한 투자 정보 가지고 2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